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때 그 사회복지 과목 중 지역사회복지론을 강의하게 될 박일련 교수입니다. OTS에도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 그 사회복지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때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인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도와줄 것인가, 교회와 또 사회복지관, 기독교인이 있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과목으로서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의 3대 방법론 중에 하나다. 사회복지의 3대 방법론은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지역사회 복지론 이 세 개거든요. 케이스워크이라 하면 개별 사회 사업이다. 개인 대 개인이 만나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룹워크이다. 집단적으로 도와주는 것. 지역사회 복지론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3대 방법론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복지론인데 시험 과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측면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론을 공부를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는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현재 저는 이제 지역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주 공동모금회 배분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배분된 돈을 지역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기관에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촬영하기 바로 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요양원이나 장애인 시설에 마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소독제라든지 이러한 그러한 그것을 배분하는 심의를 했는데요. 1년에 한 80억 정도가 되는데 오늘 저희가 이번에 심사했었던 것이 한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기관들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지종합사회복지관, 시형종합사회복지관, 행복재활원에서 이런 기관들이 지역사회복지 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운영위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장성에 있는 시일정신요양원, 또 보성에 있는 보성 노인복지관이나 여기 그 남구 노인복지관에 그 저희 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사, 정읍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인 장애인시설 만복원에 지금 이사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구세군 강북종합사회복지관, 남원종합사회복지관, 남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또 정읍에 있는 장애인시설에서 원장을 지냈고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그 여기 오기 전에는 그 남부대학교 또 순천창암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수를 하다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그 OT 자료의 내용들은 강의 목표와 교재 및 참고문헌, 또 학업 성취 평가 방법, 주별 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 및 교재는요,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실천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사로서 역량을 함양하고 또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맞춤형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역량을 함양한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게 되면 실은 인간이라는 존재 또는 우리가 소속해 있는 교회나 또는 기관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지역사회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지역의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공동체에 나온 지역사회 복지론, 김범수, 신원호 교수님이 쓰신 책들을 중심으로 하겠는데요. 제가 몇 년 동안 이 책을 교재를 통해서 뵀는데 굉장히 잘 내용들이 정리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미 이제 기록한 구입하신 우리 학우님들 계시는데요. 이
책 제목, 책 내용 그 표지입니다. 여기에 그 활동하신 교수님들의 제가 잠깐 보면은요, 우리 김범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몽골 국립생명과학 사회과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 강남대를 나오셔가지고 여러 활동을 좀 하셨고요. 주로 제가복지론이라든지 모금의 전략이라든지 다문화에 관련해서 또 이렇게 책을 쓰셨고, 신원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이렇게 사회복지관에도 근무를 하셨고요. 책을 보시니까 이제 노숙자의 문제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평가라든지 이런 책들에 대해서 쓰신 훌륭한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수업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 한 20%, 중간 20%, 학기 말 20%, 과제 20%, 태도 20% 이렇게 해서 성적을 부여하는데요.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만 잘 하시면 좋은 점수를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예, 열심히 참여하시고 수업 시간에 많이 또 이야기 질문하시고 그러면 좋은 점수 맞으니까.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미리미리 제가 해야 될 공부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신입생분들은 우리 재학생분들한테 우리 많이 좀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수업에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문헌은요, 여기 뭐 지역사회복 실천 학지사에서 나온 거, 공동체에서 나온 거,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이 책 외에도 지식공동체 우수명 교수님이 쓰신 이 책들도 좋은 책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동체에서 나온 양정아 교수님이라고 동신대학 교수님이신데, 여러 교수님이 쓴 책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선에서 나온 우리 이영철 교수님은 이제 광주대에 은퇴를 하셨는데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도 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책이 좀 오래됐지만 굉장히 좋은 책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경훈 교수님은 주로 시험을 중심으로 하시기 때문에 수험서를 하는데요. 저도 실은 이게 지역사회복지론이라고 이 책을 중심으로 이 나눔의 집에서 나온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나온 이 수험서 중심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졸업하면 1급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급 시험을 볼 때 여기에 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 교과목은 대부분 1장부터 15장까지의 우리 이렇게 딱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약간 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책 내용들이 챕터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 수험서 같은 경우에는 매해마다 시험 문제를 나오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주별 강의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오늘 첫 주 이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2주째부터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또 역사,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이론적 기초,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 실천 원칙과 과정, 중간고사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과 실천 기술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 보장 계획의 계획 방법에 대해서,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후원 개발에 대해서, 또 지역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13주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또 14주에서는 지역사회 자활사업과 자활센터, 지역사회와 자원봉사 실천에 대해서, 또 그다음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보면요. 지금 1주 때는 다음 주에 이제 배우는 것은 지역사회복지가 하는 이해에 대해서 하는데요.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지역사회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에 대해서,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역사회복지라는 것은 큰 사회복지 틀 속에 있는데 과연 지역사회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역사회라는 것은 지금은 지역사회라는 의미가 꼭 지리적인 의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광주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이렇게 나눠질 때 이게 지리적 경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커뮤니티라는 말이 이제는 온라인상의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기독교인의 단체 모임들, 또 사회복지사의 모임들 등등, 또는 뭐 장로의 모임들, 이런 식으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같이 합해지면서 요즘에는 꼭 어떤 지리적 의미의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기능적 의미. 그래서 요즘에는 글로벌하게 이제는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지역사회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코로나 이번에 사건 마찬가지로 실은 중국에서 생기는 문제가 한국이나 전 세계까지 파동이 되고, 이번에 이제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본이 경제적으로 흔들린다. 그러면 한국이 바로 직격탄이거든요. 또 한국이 무너진다. 그러면 또 이것이 일본이나 중국까지 가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꼭 지리적인 의미에 국한된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주 2장부터는 이제 한국 지역사회 역사, 미국의 지역사회 역사, 영국의 지역사회 역사에 대해서 쭉 그러는데요. 한국의 지역사회 역사는 실은 그전에서부터 뭐 일제시대 이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현대사의 의미의 지역사회에는 이렇게 한국전쟁 이후에 이렇게 조금 많이 발전이 됐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개척 미국의 이제 개척을 영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개척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다음 영국 같은 경우는 좀 산업혁명 이후에 된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제 현대적 의미의 지역사회복지는 이렇게 영국의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발전된 것이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에서 우리 6.25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온 역사가 됐고요. 그래서 한국의 사회복지는 실은 그 영국이나 미국의 그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가져왔고요. 실질적인 행정은 일본 것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역사가 어떻게 쭉 흘러왔는지를 제2장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지방자치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사회복지라는 것을 중앙에서 알아서 그 복지 서비스를 다 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방자치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복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남 같은 경우에는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사회복지 맞춤형 서비스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방자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방자치가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고 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서 지역복지가 어떤 형식으로 갈 건가.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로컬 거버넌스라는 것은 주로 민간과 그다음에 그 공공이 같이 협력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보통 이제 정부를 거버먼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버먼스는 이게 이제 민간과 그다음 공공이 같이 합해져서 뭔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때 거버넌스다. 그러니까 협치라는 말이 돼. 그래서 이제 협치적으로 어떻게 이제 국가와 민간이 협치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3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4장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이론적 기초가 되는 이 생태학 이론들, 그 다음에 갈등 이론들, 그 다음에 교환 이론들, 그 다음 사회 구성 이론들, 사회 자본 이론들, 이런 이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의 사회라는 것은 어떤 그 생태학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런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기후 변화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는 항상 갈등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윈윈해서 갈 것인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아니다. 사회라는 것은 서로 교환적인 관점이다. 서로 사람과 사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환 자원에 따라서 사회가 구성이 되었다. 아니다. 사회라는 것은 어떻게 절대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가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구성하면서 사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또 다른 마지막 관점이라는 것은 사회라는 것이 이 사회적 자본, 사회가 어떻게 서로 그 어떤 좋은 규범을 가지고 서로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서로 사회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는 달라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지역사회복지라는 것은 이 5개의 안경을 가지고 사회를 보면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를 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저 4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영국, 미국, 일본 또는 뭐 이렇게 이러한 모형들이 한국 사회의 어떤 모형으로 이렇게 정착이 됐는지 크게는 보면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 사회 계획 모형, 또 사회 행동 모형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실천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과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의 원칙이 어떤 것이고, 그다음 어떻게 추진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나갈 것이고, 하나의 어떤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실천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6장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7장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 실천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사회복지 어떤 실천 기술을 갖고 있는지. 사회복지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혼한 시간에서도 이제 났는데 우리 이제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위해서 보면은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체계 연결, 서로 간에 기관과 기관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계하는 체계 연결하는 역할도 하면서 또 체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보면은 협상가, 조정가, 중개자, 중재자, 옹여자, 조력자, 교사, 교육자, 활동가 등등등의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사회복지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7장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방법에 대해서 지역의 문제는 저희가 한 4년이나 5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지금 4기 때 2019, 20, 21, 22 4년 단위로 작년도에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역의 문제를 이렇게 4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거든요. 이거 보건계획과도 같이 연동이 되는데 그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어떤 식으로 왜 필요하는지 어떻게 해서 수립이 되는지에 대해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라는 것은 뭐니 해도 우리가 어떤 그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후원 개발할 것인지 후원활동 마케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원을 개발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9장에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지역사회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사회복지관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최초의 사회복지관은 태아 기독교 사회복지관인데요. 이러한 우리나라에 한 400여 개 정도 되는 그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이루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지역사회복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가복지 사업을 하는데요. 이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고 또 이렇게 이런 쪽으로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모셔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지역 사회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요즘에 재가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재가복지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사회복지를 실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인데 지역사회 협의회와 보장 협의체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모금 활동하는 부분에서 요즘에 가장 중요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 공동 모금인데요. 현재 이제 광주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 자원을 하고 이번에 한 4억 정도 사회복지 시설에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 모금회가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자활사업과 지역 자활센터에서 지역 자활사업 같은 경우도 지역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자원봉사 실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복지는 실은 뭐 사회복지사들만 또는 공공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그 자원봉사를 체계화시켜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그 지역사회복지 실천 사례로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대해서 간단한 동영상을 지금 이제 여기 올려놨는데요. 이웃발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이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라고 치시면 이웃의 발견, 이 유튜브가 뜹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건 수업이 끝나시면 요 꼭 들어가셔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까 첫 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또 지역사회복 실천의 개념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로는 실은 살맛나는 세상 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있는 그러한 기독교 사회복지사로서 실은 교회가 지역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지역복지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 공부를 잘 하게 되면 교회가 지역사회를 어떤 식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인지,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마을 섬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뭔가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개인 대 개인이 만나서 사회복지를 했다 그러면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어떻게 정말로 살맛나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공부하는 중요한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정도 지역사회복지로는 OT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책을 또 구매하신 분들은 한번 쓱 훑어보시고 또 이 OT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또 올려주시고 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 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시고 A4 한 장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카톡 저한테 그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출석을 가름하고요. 이메일 주소는 제가 이게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추가적으로 했었던 학교 동영상이나 여기 그 마지막으로 올렸었던 그 동영상은 꼭 시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